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세 명의 정치인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자, 먼저 이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마도 지금 이 시각 발인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분이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진성준입니다. 네네.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발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예정은 7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일찍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미 마친 상태입니까? 그래서 운구를 해서 예, 이제 서울시청 쪽으로 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보내시는 마음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우리 사회는 탁월한 사회 혁신가를 잃었습니다. 네,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하면서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과 기획을 갖추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그 구상과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상실감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인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까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혹시 그 어떤 것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보다도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의 부재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살아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네. 또 혹시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결단을 해서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기고 네. 또 그의 부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그런 점이 안타깝죠. 아무튼 지난 주말에 참 그 거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양리를 둘러싸고 네. 그 핵심에 이제 뭐 이 논란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 뽑아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서울시장으로 치러지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또 관련 규정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네. 그 누구가 아니라 갑자기 타계한 현직 시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5일장을 하느냐 예. 이런 말씀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일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하루를 허비했고 예. 또 외국에 나가 있던 상주인 아들이 귀국하는 일정도 비행기편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5일장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런 장례식 자체를 실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도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어떤 배경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고소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분향소에 예.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네. 또 현장 빈소나 또 분향소에 찾은 시민들만도 수만 명입니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온라인 그 분향소에 서명한 분이 100만이 넘는다는 보도 저도 이제 접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또 네. 한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또 서명한 분이 55만을 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분들의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판단에 따라서는 네. 서울특별시장이 정말 적당한 거냐, 적절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또 그것이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다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예. 차분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네. 그 이제 그 피해 호소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 호소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문 행렬이 이 피해 호소인에게 가하는 압박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클 텐데, 근데 그것이 또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 박원순 시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만 네. 조문을 한다든가 또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이나 장례는 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조문을 강요할 수도 없고 역시나 반대로 조문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조문하지 않겠다는 어떤 정치인이나 개인의 입장은 그것대로 존중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애도와 조의 역시 음. 고인에 대한 신경이나 예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고인을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이 모두 네. 치러지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가장 우선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보세요? 의원님? 필요하다면 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경찰도 법률 검토를 통해서 피해 호소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부재인 상황, 타계한 상황에서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